오늘 하루 나에게 몇 번이나 말을 거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며, 잠들기 전 누워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기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떤 말이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에휴, 오늘도 피곤하겠네. 나는 원래 이래. 뭘 해도 안 될 거야. 이 나이에 뭘. 혹시 이런 말들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이 말들이 어제도, 그저께도, 작년에도, 10년 전에도 비슷하지 않았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불편한 질문을 드려보려 합니다. 혹시 인생을 힘들게 만든 건 세상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해온 말은 아니었을까요? 상황이 나빴던 것도 있겠지만 그 상황을 더 무겁게 만든 건 내 말이었던 적은 없었을까요? 이 질문이 불편하시다면 괜찮습니다. 불편한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평생 그 말들과 함께 살아왔으니까요. 그 말들이 나를 지켜주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들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 말들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해왔는지, 그 말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다른 말을 선택해도 되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이런 마음이 드셨으면 합니다. 내 인생이 힘들었던 이유가 꼭 상황 때문만은 아니었구나. 나는 나를 너무 쉽게 낮춰 말해왔네. 이 나이에도 말 하나 바꾸는 건 가능하구나. 자,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말이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이 뭐 그리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말은 그냥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 아닌가요? 생각이 먼저고 말은 그 다음 아닌가요? 그런데 철학자들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말이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생각이 말을 따라간다고 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말을 10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습관처럼 한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반복하면 이 말이 진짜가 됩니다. 정말로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믿게 됩니다. 바뀔 수 있는데도 바뀔 수 없다고 믿게 됩니다. 이게 언어의 힘입니다. 말은 생각의 틀이 됩니다. 같은 상황도 어떤 말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집니다. 실패했어. 와, 한 번 안 됐어는 다릅니다. 나는 못해. 와, 아직 익숙하지 않아는 다릅니다. 끝났어. 와, 이번 건 여기까지야 는 다릅니다. 상황은 같은데 말이 다르면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느낌이 다르면 그 다음 행동도 달라집니다. 실패했어 라고 말하면 다시 시도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 안 됐어 라고 말하면 다시 해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렇게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60년 동안 어떤 말을 해왔느냐가 지금 내 인생의 모양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같은 말을 반복할까요? 왜? 나는 원래 이래라는 말을 수십 년 동안 할까요? 왜? 이 나이에 뭘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들이 나를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 라고 말하면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화는 힘든 일이니까 변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나이에 뭘이라고 말하면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으니까 미리 기대를 낮춰주는 겁니다. 참아야지, 별 수 없지라고 말하면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싸우면 힘드니까 참는 게 당연하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말들은 모두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어막이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고, 변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고, 참으면 갈등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말들을 탓할 수 없습니다. 이 말들은 나를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거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방어막이 너무 오래되면 감옥이 됩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만든 말이 나중에는 나를 가두는 말이 됩니다. 나는 원래 이래 가. 나는 절대 바뀔 수 없어가 됩니다. 이 나이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됩니다. 참아야지 가.
나는 참는 게 당연한 사람이야가 됩니다. 처음에는 나를 지키려던 말이 나중에는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흔히 비관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라고 말한 사람으로요. 하지만 그의 진짜 메시지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반복해서 말한 대로 믿게 된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인생은 힘들어라고 말하면 정말로 힘든 것만 보게 됩니다. 나는 운이 없어라고 말하면 정말로 운 없는 일만 기억하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줘라고 말하면 알아주는 사람도 안 보이게 됩니다. 이건 세상이 그런 게 아니라 말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관은 성격이 아니라 습관이다. 어떤 분들은 나는 원래 부정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성격이 아니라 반복된 말의 결과라고 봤습니다. 안 돼를 너무 많이 들으면 안 돼라고 말하게 됩니다. 안 돼라고 말하면 안 돼라고 믿게 됩니다. 이게 습관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으니까요. 성격이라면 바꾸기 어렵지만 습관이라면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지혜란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쓰는 언어를 바꾸는 것이다. 생각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라고 해서 갑자기 긍정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을 바꾸는 건 조금 더 쉽습니다. 나는 못해, 대신 아직 안 해봤어 라고 말하는 건 연습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이 바뀌면 생각도 조금씩 따라옵니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생을 바꾸는 10가지 언어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 말 자주 쓰시지 않나요? 나는 원래 소심해. 나는 원래 말 주변이 없어. 나는 원래 운이 없어. 나는 원래 그래. 이 말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체념입니다. 바뀌지 않을 거야 라는 체념. 노력해도 소용없어 라는 포기. 왜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요? 아마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던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용기 내서 말했는데 무시당했거나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실패했거나 그런 경험이 쌓이면 나는 원래 이래라고 말하게 됩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기대했다가 실망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 말을 탓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나를 보호하려던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이 말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변화의 가능성이 닫힙니다. 60년을 살았으니 앞으로 20년, 30년은 더 살 텐데. 그 시간 동안 정말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되어가는 존재다.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살면서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바꿔볼 수 있습니다.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대신 지금까지는 이랬지 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소심했지. 지금까지는 말을 아꼈지. 이렇게 말하면 과거는 인정하면서도 미래는 열어둡니다. 원래 라는 말이 가져오는 다짐이 사라집니다. 작은 차이지만 느낌이 다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이 말도 많이 쓰시죠? 새로운 걸 배우고 싶을 때, 무언가 도전해보고 싶을 때, 마음 한편에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나이에 뭘.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이미 늦었어. 이 말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미리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안 될 거야 라고 결론을 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실패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60년을 살면서 실패의 아픔을 알게 됐습니다.
젊었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미리 포기합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으니까. 이 나이에 뭘 이라고 말하면 실패할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가져오는 것도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멈춥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이 남았는데 그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 됩니다. 새로운 건 없고 변화도 없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만 하는 시간.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가치는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다. 60대에 새로운 걸 시작한다고 해서 꼭 대단한 성과를 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해보는 것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대신. 이 나이니까 해보는 거지 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이 나이니까 눈치 안 봐도 되지. 이 나이니까 못해도 괜찮지. 이 나이니까 해보고 싶은 거 해보는 거지. 나이가 제한이 아니라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아야지. 별 수 없지. 이 말 얼마나 많이 하셨나요? 가족에게 서운할 때, 누군가 무례하게 굴 때, 상황이 불공평할 때, 그때마다 이 말이 나왔을 겁니다. 참아야지. 어쩔 수 없지. 내가 참으면 되지. 이 말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평화를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내가 참으면 싸움이 안 나고 내가 양보하면 관계가 유지되니까. 그래서 이 말이 나쁜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말 덕분에 가정이 유지되고 관계가 이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을 너무 오래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참는 게 당연해집니다.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됩니다. 나는 참는 사람이 정체성이 됩니다. 그러면 참지 않으면 죄책감이 듭니다. 한 번 화를 내면 내가 왜 그랬지 하고 후회합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늘 억누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참는 건 때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늘 참기만 하면 내가 사라집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욕구가 전부 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바꿔볼 수 있습니다. 참아야지. 별 수 없지. 대신. 이건 참을 일인지 생각해보자 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건 말해도 됩니다. 어떤 건 거절해도 됩니다.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겁니다. 이건 참을 만해. 또는 이건 참을 일이 아니야. 이렇게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입니다. 괜히 말해서 분위기 깨지 말자. 모임에서, 가족 식사에서, 누군가와 대화할 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냥 넘어가자. 괜히 말해서 분위기 이상해지면 어떡해. 나만 불편한 거겠지. 이 말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조화를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내 말 때문에 분위기가 나빠지면 그게 다 내 탓이 될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말을 삼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반복하면 내 목소리가 사라집니다. 내 의견은 늘 뒷전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하는데 나만 조심합니다. 나중에는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실제로는 할 말이 많은데 말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이 미덕인 경우도 있지만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침묵은 자기 억압이다. 모든 말을 다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을 늘 참기만 하면 그건 자기를 억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바꿔볼 수 있습니다. 괜히 말해서 분위기 깨지 말자. 대신 내 생각도 분위기의 일부다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내 의견도 중요합니다. 내 말이 분위기를 깨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황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참자에서 상황 봐서 말하자로 바뀌는 것만으로도 다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나만 이해하면 되지.
가족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친구가 내 상황을 이해 못할 때, 누군가에게 서운할 때, 이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해하면 되지. 상대방은 모르는 거니까. 기대를 안 하면 되지. 이 말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혼자 감당하려는 마음입니다. 상대에게 기대하면 실망할 테니 아예 기대를 안 하는 겁니다. 내가 다 이해하면 갈등도 없고 상처도 덜 받으니까. 하지만 이 말을 너무 오래 하면 외로워집니다. 관계는 있는데 마음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곁에 사람이 있는데 혼자인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만 이해하면 되지는 상대와의 연결을 포기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에게 이해받으려는 노력을 완전히 포기하면 인간관계는 형식만 남는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에게는 내 마음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해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바꿔볼 수 있습니다. 나만 이해하면 되지, 대신 내 마음을 한번 말해볼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상대가 이해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 자체가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6번째입니다.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해야지.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싶을 때,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남한테 폐 끼치면 안 되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 이 말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기도 하고 남에게 의지하기 싫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평생 혼자 해결해 왔으니까 지금도 혼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너무 오래 하면 지칩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니 늘 혼자 짊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도 줄고 에너지도 줄어드는데 여전히 혼자 감당하려 합니다. 그러다 무너집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힘만 믿는 사람은 강해 보이지만 결국 고립된다.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한 게 아닙니다. 현명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해야지, 대신. 이건 도움을 요청해도 되는 일이야, 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모든 걸 혼자 할 필요 없습니다.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그게 폐를 끼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쓰는 겁니다. 7번째입니다. 남들보다 못해도 어쩔 수 없지. 비교가 될 때, 누군가 더 잘 사는 것 같을 때, 내 상황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이 말이 나옵니다. 나는 남들만큼 못 살았지.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어쩔 수 없지. 나는 이 정도야. 이 말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비교에서 오는 자기 비하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평생 비교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구네 집 아들은 어떻고, 누구는 얼마 벌고, 누구는 어디 살고, 이런 말들을 듣고 자랐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하지만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더 잘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비교하는 한 만족은 없습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온다. 비교는 그 차이를 무한히 벌린다. 비교를 멈추면 지금 가진 것이 보입니다. 남들보다 많고 적고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자체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바꿔볼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못해도 어쩔 수 없지, 대신. 나는 나대로 살아왔지, 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 삶에는 내 이유가 있었고, 내 노력이 있었고, 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면 비교의 무게가 조금 줄어듭니다. 8번째입니다. 이제 와서 바뀌겠어? 달라지고 싶을 때,
새로운 습관을 들이고 싶을 때, 다르게 살아보고 싶을 때, 이 말이 가로막습니다. 6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이대로 살지. 이 말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바꾸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노력해도 안 될 수 있고, 안 되면 실망이니까. 그래서 미리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남은 시간을 닫아버립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바뀐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는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다. 한 번에 확 바뀔 필요 없습니다. 오늘 조금, 내일 조금, 이렇게 바뀌면 됩니다. 그리고 60년 동안 살아온 사람은 이미 수많은 변화를 겪어온 사람입니다. 20대의 나와 40대의 나와 60대의 나는 같지 않습니다. 이미 많이 바뀌어 온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바뀌겠어. 대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지 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크게 바꿀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할 수 있는 만큼.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9번째입니다. 다 내 탓이지. 일이 잘 안 됐을 때, 관계가 틀어졌을 때, 상황이 나빠졌을 때, 이 말이 나옵니다. 내가 잘못했지.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다 내 탓이야. 이 말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책임감이기도 하고, 자기 비난이기도 합니다. 내 탓이라고 하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원인을 찾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내 탓이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너무 자주 하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모든 게 내 잘못이라고 믿게 됩니다. 실제로는 내 탓이 아닌 일도 내 탓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책임을 과하게 지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다. 책임감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는 건 책임감이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어떤 일은 내 탓이 아닙니다. 상황 탓일 수도 있고, 타이밍 탓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 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바꿔볼 수 있습니다. 다 내 탓이지, 대시. 내 탓인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지 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전부 내 탓이 아닙니다. 일부만 내 탓입니다. 그 일부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됩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그래도 나는 늘 뒷전이네. 가족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어느 자리에서든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늘 마지막이야. 내 순서는 안 오네. 결국 나는 뒷전이야. 이 말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서운함입니다. 평생 남을 챙기며 살았는데 정작 나를 챙겨주는 사람은 없다는 느낌. 열심히 살았는데 보상받지 못한다는 느낌.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실제로 그랬을 수 있습니다. 남을 먼저 챙기느라 정작 자신은 뒤로 미뤄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반복하면 피해자가 됩니다. 나는 늘 손해보는 사람이 정체성이 됩니다. 그러면 더 서운해지고, 더 억울해지고, 더 외로워집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뒷전에 두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타인이 나를 뒷전에 두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뒷전에 둔 것이다. 조금 불편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남을 먼저 챙긴 건 결국 내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늘 뒷전이네 대신. 이제는 나를 먼저 챙겨도 되지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뒷전이었던 건 과거입니다. 앞으로는 내가 나를 앞에 둘 수 있습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언어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지금까지는 이랬지.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이 나이니까 해보는 거지. 참아야지. 별 수 없지. 이건 참을 일인지 생각해보자. 괜히 말해서 분위기 깨지 말자. 내 생각도 분위기의 일부다. 나만 이해하면 되지. 내 마음을 한번 말해볼까?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해야지. 이건 도움을 요청해도 되는 일이야. 남들보다 못해도 어쩔 수 없지. 나는 나대로 살아왔지. 이제 와서 바뀌겠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지. 다 내 탓이지. 내 탓인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지. 그래도 나는 늘 뒷전이네. 이제는 나를 먼저 챙겨도 되지. 이 말들을 바꾼다고 인생이 확 달라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말이 바뀌면 느낌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라고 말하면 막힌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이랬지라고 말하면 열린 느낌이 듭니다. 이 느낌의 차이가 쌓이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가 된다. 그리고 가장 작은 변화는 자기에게 쓰는 말을 바꾸는 것이다. 거창한 결심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나에게 하는 말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년 동안 어떤 말을 해오셨든 그 말들을 탓하지 마세요. 그 말들은 나를 지키려던 말이었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실망하지 않으려고, 버티려고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때는 그게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말을 선택해도 됩니다. 나를 닫는 말 대신 나를 여는 말. 나를 낮추는 말 대신 나를 지키는 말. 나를 포기하는 말 대신 나를 응원하는 말. 이런 말들을 써도 됩니다. 슈로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화해는 자기에게 쓰는 언어에서 시작된다. 이제는 나에게 조금 더 부드러운 말을 써도 됩니다. 조금 더 따뜻한 말을 써도 됩니다. 그게 유난이 아닙니다. 그게 자기 존중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한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건네는 한 문장일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이 남은 시간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